주도 섹터 공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간 정말 빠르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네. 하니까 와 힘들었던 5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으면서도 여전히 너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의 포인트 일단 어떤 부분 중심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밤에 나오는 PC 넘버에 대해서 기대를 살짝 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여전히 전체적인 수급은 눈치 작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아니 자동차라든지 은행의 대표지 KB 이런 걸 정도로 외국인들이 좀 바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개별주는 개별 뉴스가 있는 주식은 좀 크게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힘이 약한 거고요. 아무래도 오늘 PC 넘버가 확실히 뚜껑을 열어봐야지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맞았는지 나중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좀 소강 상태인데 우리는 한 발짝 내려간 상태 소강 상태니까 조금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금은 답답하다라는 생각 본부장님과 같이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약간은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오후에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판결과도 영향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좀 받아보고 일단 싶네요.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하이닉스가 하락하는데 반등하는 폭이 또 제한적이고 네. 하락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돼도요. 삼성전자가 플러스 1% 되면은 전체적인 시총에서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차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지수 받치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PC 넘버 때문에 혹시 모르를 그 주식시장에 올라갔을 때 그동안 좀 빠진 삼성전자를 먼저 담는다 이렇게 보시고 하이닉스는 약간 이 시련이 국내 기관도 동참을 했기 때문에 여지없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펀더멘털적으로 특별히 아주 큰 뉴스가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던 건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도 오늘 보시면요. 그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거든요. 마이크론도 4%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삼성 하이닉스처럼 특별한 일이 없었고요. 엔비디아가 그것도 한 4% 빠졌는데 거기는 좀 이슈가 있었죠. 간밤에 미국에서는 그 블룸버그 뉴스에 의하면은 그 AI 칩을 중동 지역에도 못 팔게 할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서 인텔, AMD 다 영향을 줬고 특히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AMD가 영향을 줬는데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다른 지역에서 엔비디아가 그 HP를 많이 잘하게 되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라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는데 네. 이거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또 다른 군단이 생겼어요. 엔비디아 반대지요. 얘네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표준 규약을 채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영향을 준 거죠. 이래저래 나쁜 영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신경 쓰는 거에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그동안 한 며칠 사이에 한 20% 올랐던 것이 오늘 반락을 했는데 그래봤자 일주일 상간에 한 15%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른 거 펀더멘털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이젠 적정한 레벨 하이닉스가 북밸류 200 갔으니까 1.9배, 삼성전자가 1.2배까지 내려갔다가 좀 올라오는 키 맞추기에 이러한 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반 엔비디아 진영까지 생길 정도면 이 AI 시장 팽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그리고 열기는 남아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럼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쪽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AI 쪽에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 큰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슈 그다음에 다음 달 초에 있는 애플의 그 월드 디벨로퍼 컨퍼런스 그걸 지나면서는 아마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모아질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 봤을 때 HBM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대폰하고 PC에 들어가는 이제 AI가 탑재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디램? 대한 그렇죠. 디램이 먼저인데 일단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한번 준비된 걸 보시면 말이죠. 네. 지금 PC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들이 보통 12GB 정도가 보통입니다.
뭐 아주 좀 여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여유분을 합해서 16GB 쓰지만 보통은 12GB가 최신 버전일 거고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AI용으로 따로 메모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이제는 그 파이라고 해서 스몰 랭귀지 모델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파라미터를 수십억 개를 넣느냐 100억 개를 넣느냐 다른데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 용량에서 이 AI용으로 최소한 2에서 6GB가 증가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나 잘하면은 다음 버전하면 70% 정도 메모리 용량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PC가 AI를 장착한 PC가 비중이 늘어난다는 전제인데 거기에 대한 예측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나 델이나 이런 회사들은 내년도에 뭐 30%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증권사에서도 한 25% 이상은 그러니까 4기대 중에 한 대는 메모리가 많이 늘어난 걸 기준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변수입니다. D램에 있어서 PC의 업그레이드 변수가 되고요. 휴대폰은 당장의 휴대폰은 이미 하이엔드는 메모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닌데 아마 그 휴대폰도 PC처럼 AI가 익숙해지면은 메모리 용량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아마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만약에 PC하고 스마트폰이 내년도에 5대 중에 1대 정도만 보수적으로 아니면 조금은 중간 이하로 잡고 그런 게 AI PC 스마트폰이 되고요. 메모리 용량이 스마트폰은 한 70%, 스마트폰은 20%, PC는 한 70% 정도 증가된다고 가정하면은 이 PC하고 스마트폰이 D램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이기 때문에 이 그 메모리 AI로 인한 PC하고 휴대폰에서 메모리 증가분을 계산하면은 이게 없을 때의 D램에서의 성장률 한 15% 대비했을 때 한 2.4%니까 적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메모리 수요가 추가적으로 내년도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여하지간에 AI가 많이 확대되고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것이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근데 사용량도 늘어나는 거지만 본부장님 동시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야 될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더욱더 이쪽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주체는 삼성전자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앞서 실적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 실적분에 대한 기대감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거는 아니고요. 네. 이건 내년도 내년도. 거고 지금 2분기 실적 자체는 이게 아니고서 일반적인 그냥 D램의 PC나 휴대폰 자체에서의 수급이 아까 HBM을 많이 생산하는 과정에 이쪽에 공급이 부족해서 반도체 가격 자체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더 좋다, 생각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쪽은 그런 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삼성도 애플도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또는 신텍이라든지 삼성전기같이 부품, PCB 이런 업체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글로벌적으로는 오늘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보다 낮아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델, HP, 퀄컴 이런 업체들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 시선도 가져볼 만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차 이벤트는 본부장이 네. 애플에서 발표되는 AI에 대한 시장 그리고 조금 더 뭐 스마트폰까지 본다면 삼성 언팩 형사까지 7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애플이 6월 11일 날 발표되는 우리나라 시간 6월 11일 날 그것이 작년 9월 달처럼 비전 프로처럼 빵빠람 울리고 사실은 별거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요.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일찍 앞당겨서 또 언팩 행사를 하죠. 거기까지 이어진다면 그 상간에 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3박자가 맞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이것이 아직은 기대감인 것 같아요. 지금 매크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삼성은 그보다도 일단 HBM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빨리 해결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아까 리노공업, 찜텍, 삼성전기 등이 좋은데 개별적으로는 또 실적도 보셔야 돼요. 아까 2분기 실적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리노공업하고 심텍하고 삼성전기 실적이 어떨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카메라 모듈의
이슈 때문에 삼성전기를 시장에서 원래 보는 것보다는 실적이 다소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궁금하네요. 삼성전기도 포함해서 여러 기판주가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에 대한 키워드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야 돼요? 유리기판이라고 하면 사실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건 SKC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기판 만들 때 필요한 장비, 그렇죠? 테스트 장비.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기판 자체를 만드는 건 SKC 정도밖에 사실은 한국의 수혜는 당장은 없고요. 나머지 여러 업체들은 장비인데 테스트 장비가 됐던 그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가 됐던 근데 그거는 어쨌든 SKC건 삼성전기건 인텔이건 AMD건 전 세계에서 실제 그 유리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의 수요처가 움직일 때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치적으로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컬센 어떻게 나오는지 그에 대한 시선도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간밤 나온 이슈 가운데 세일스포스 실적 쇼크가 있었는데 네. 이 정도면 네. 우리 시장 잘 버틴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본부장이 AI 뭐 기술 관련해서 네네. 뭐 챗 GPT 많이 쓰세요? 네네네. 챗 GPT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네. 유료를 쓸까 말까 중인데 챗GPT 4o 새로 나온 거는 좀 눈길을 끕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데 제가 많이 돌아다니 보니까 휴대폰에 챗GPT 4o가 편안하게 들어오면은 그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애플이 챗GPT 4o를 시리하고 어떻게 해서 아이폰 16 이런 쪽에 이렇게 접목을 시켰는지가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갖는데 주가는 한 달 사이도 모르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이런 긍정적인 게 있는데 긍정적인 건 AI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AI로 생산성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맥키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 게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한 20조 달러 정도의 새로운 시장, GDP가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한 26조 달러거든요. 1년의 GDP가. 그다음에 중국이 한 18조니까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게 10년 내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네. 무엇으로? AI의 생산성으로 인해서 좀 약간 과한 것 같긴 하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0년간 미국의 생산성이 매년 1.5% 정도가 AI로 올라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저께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마켓을 분석하고 구분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트렌드를 쫓아가고 이런 결정, 형이상학적이지만 이런 결정을 하는 일도 컴퓨터 AI가 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죠? 보통 CEO가 하는 일도 이젠 AI가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CEO한테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43, 47명이 진짜 그럴 것 같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AI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만큼 팽창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 일색인데 한편에서는 완전히 대조적인 주장도 나와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요. MIT 교수 중에서 아세모 글루라는 경제학 교수가 계십니다. Why Nations Fail이라는 걸 공조하신 분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10년간, 1년이 아니고 10년간 토탈로 했을 때 프로덕티비티 게인이 불과 0.7%밖에 안 될 거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AI에 대한 기대 심리가 완전히 아주 팽배했을 때 약간 경계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한켠에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제 뷰는 아직까지는 최소한 엔비디아가 실적이 다음 분기에 나오는 시점 8월 중순까지는 무너질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닷컴 버블과도 다르고 엔비디아 버블론도 일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로 제가 정리를 할까요? 여름 지나갈 때까지는 좀 지켜보죠.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여름 지나갈 때쯤까지면 7, 8월쯤에 네. 메모했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PC 수요에 대한 이야기 AI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주조도 공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일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